후보자님, 4월 4일 날 있었던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결정 요지를요.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했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은 소추 사유로 들었던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고 그 중에 내란죄 사유로 들었던 사유 중에 사실관계만 일부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서 결국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결정 요지 헌법 위반 내용을 보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내용 등에 있고 기본권 침해나 영장주의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있지만 어디에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고 당연히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소추 사유는 철회되었기 때문에 판단할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4월 4일 날 있었던 탄핵 결정문에 그리고 탄핵 결정 이유 중에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는 것은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당 해산에 관해서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행위를, 그 활동을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고 당원 개인의 행위를 그것이 정당과 관련이 있거나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정당 해산 심판이 될 수 없고 당연한 법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구역 내에 알박기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위협 그리고 주권 침해 위협이 된다. 주권 침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동일 비례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우리의 영해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런 잠정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무력을 동원해서 그걸 방해한 행위는 우리 영해에 대한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가 주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으로 제한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만 외국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더 쉬워졌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6월 30일자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의 10만 가구를 돌파했고 56%가 중국인 소유다 이렇게 보도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거나 국가의 3요소는 영토, 주권, 정부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구입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서 선거권, 투표권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중국인의 부동산 구입이나 중국인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상 국제관계에 있어서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지 부동산 구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상호주의 입각해서 우리 법제도 규율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 말하신 쟁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이름은 그런 방향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더 생각을 가다듬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그리고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 주권 행사 그리고 영토와 관련된 이 부동산 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규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결국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리고 답변이 어려운 내용인가요? 그럼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고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 이사 선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빨리 이게 이사 선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법에 규정된 국회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못 따라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소추에 재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재판이라는 명칭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등법원의 해석상 재판을 고등법원 해석이 아니라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법리적인 후보자의 견해.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제가 답변을 계속 예, 답변 드리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 84조가 재판이라는 용어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형사소송법 246조는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으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추가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소의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지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5분만 시간을 좀 더 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